60번째 테마로 등비 수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텐데요. 오늘 배우게 될 내용은 첫 번째 등비 수열이 있고요. 두 번째로 등비 중앙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등비 수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등비 수열인데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등차 수열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 그 다음에 등차 수열의 일반항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봤죠. 자, 마찬가지 이번 시간에는 등비 수열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해 볼 것이고, 그 다음에 등비 수열의 일반항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등비 수열이란 초항에서 일정한 수를 곱하여 얻어지는 수열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일정한 수를 곱한다 라고 했을 때 그 일정한 수는 공비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일정한 수를 공비라고 합니다. 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등차 수열에서 일정한 수를 더하여 얻어지는 수열이라고 했죠. 거기서 일정한 수는 공차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일정한 수를 공비라고 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시고, 자, 그러면 이러한 녀석에서 자, 여기 첫째 항, 첫 항, 둘째 항, 셋째 항, n째 항을 이렇게 나열해 놨죠. 자, 여기서 선생님이 첫째 항을 a라고 두면 일정한 수를 곱하여 다음 항이 얻어지니까 이 첫째 항에서 공비를 곱해보죠. 자, 그 공비를 선생님이 r이라고 했다 그러면 둘째 항은 ar이 되는 거 이해되시죠? 자, 첫째 항에서 일정한 수 공비를 r이라고 했을 때 r을 곱하면 둘째 항은 ar이 된다. 자, 그 다음 셋째 항은 또 둘째 항에다가 r을 곱하면 ar의 제곱이 되죠. 자, 됐습니까? 그 다음에 넷째 항은 ar의 네제곱이 아니고 세제곱이 됩니다. 자, 세제곱이 됩니다. 5탑니다. 자, 그래서 넷째 항은 ar의 세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n번째 항은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자, 보세요. 자, 둘째 항은 ar, 그 다음에 셋째 항은 ar 제곱, 넷째 항은 ar 세제곱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n번째 항을 여러분들이 추론을 할 수 있어야죠. ar의 n-1제곱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추론할 수 있겠죠. 그쵸?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둘째 항은 r의 1제곱이고요. 셋째 항은 r의 제곱이고요. 넷째 항은 r의 세제곱이죠. 그러면 n째 항은 n-1제곱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추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첫째 항의 공비의 n-1제곱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꼭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등비수열의 일반항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 우리가 자, 수들을 나열했을 때, 자, 얘가 어떤 수열이 되는지를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일반항을 구해보자고요. 자, 27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9고요. 3이 이렇게 됐죠. 자, 27에서 마이너스 9로 바뀌었고, 마이너스 9에서 3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공비가 마이너스 3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27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1을 곱하면 마이너스 9가 되고, 마이너스 9에서 마이너스 3분의 1을 곱하면 3이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첫째 항이 27이고 공비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일반항을 얻을 수가 있겠죠. 첫째 항의 공비의 n-1제곱 이렇게 얻을 수 있겠습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2, 루트 2, 1 이렇게 주었어요. 자, 첫째 항이 2입니다. 초항이 2예요. 2에서 루트 2가 됐고 루트 2가 1이 됐어요. 얼마? 2분의 루트 2를 곱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2에다가 2분의 루트 2를 곱하고, 그러면 루트 2가 되고, 루트 2에다가 2분의 루트 2를 곱하면 1이 되는 거 아시죠? 자, 그래서 일반항은 첫째 항의 공비. 2분의 루트 2는 루트 2분의 1하고 같은 거죠. 자, 유리화한 거니까. 자, 루트 2분의 1, n-1제곱. 그래서 첫째 항에다가 공비의 n-1제곱 해서 일반항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됐나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내용, 등비수열이란 무엇인지, 그 다음에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어떻게 구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내용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은 등비중항이 되겠습니다. 자, 등비중항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비중항이란 어떤 거냐? 세수 ABC가 등비수열이 될 때입니다. 세수 ABC가 등비수열이 될 때,
자, 등비 수열은 우리가 일정한 수를 곱해가는 수열이라고 했고, 그리고 또 다르게 얘기하면 B가 일정한 수열이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됐나요? 자, B가 일정한 수열이다. 자, 그래서 B가 일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자, 어떤 항을 바로 앞항으로 나눈 값, 됐나요? 어떤 항을 바로 앞항으로 나눈 값이 공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B를 A로 나눈 값이 공비가 되고, 다시 C를 B로 나눈 값이 공비가 되기 때문에 서로 같은 거죠. 됐나요? 자,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 B제곱은 AC다라는 등비 중항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을 하되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면, 자, 세수가 등비수열을 이룬다. 가운데 항을 제곱한 것은 양 끝값을 곱한 것과 같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가운데 항을 제곱한 것은 양 끝값을 곱한 거랑 같다.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세수가 등비수열이 될 때, 자, 얘는 세수가 ABC라고 주어져서 등비수열이 될 때고, 얘는 그냥 세수가 등비수열이 될 때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놓고 푼다?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을, 자, A, AR, AR의 제곱, 이렇게 세수를 놓고 문제를 풀어 나가시면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문제에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자, 됐죠? 자, 그래서 등비 중항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1번 등비 수열과 관련된 문제예요. 그래서 문제를 하나씩 읽어보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초항이 5고 제 사항이 마이너스 135가 될 때 등비수열의 공비를 구하세요 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비가 2, 제 6항이 160이 되는 등비수열의 초항을 구하세요 라고 됐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2항이 5, 제4항이 45가 되는 등비수열의 초항과 공비를 구하세요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자, 문제 충분히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갈로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로 1번 초항이 5, 제4항이 마이너스 135가 되는 등비수열의 공비를 구하세요. 자, 제4항이 나왔어요. 제4항의 값이 나왔을 때 우리가 이용하는 방법은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이용합니다. 아시겠죠? 자,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이용해서 제4항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일반항을 한번 적어볼게요. 일반항은 AR의 n-1이죠. 자, 근데 첫째 항이 5가 됐고요. 그 다음에 4항은 n에다가 4를 대입합니다. 자, 그래서 5에다가 n에다가 4를 대입하면 r의 세제곱이죠. 그 값이 마이너스 135래요. 됐죠? 자, 그래서 5로 나누고 나면 r 세제곱은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27이 됩니다. 됐죠? 자, 여기서 우리가 공비를 구하면 공비 r은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3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네요. 됐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이용해서 구하고자 하는 어떤 값을 구할 수가 있다. 됐죠? 자, 그 다음 갈로 2번. 자, 공비가 2고 제6항이 160이 되는 등비수열의 초항을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6항의 값이 나왔죠. 6항의 값이 나왔다는 얘기는 결국 뭐야?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이용해서 6항을 표현해봐라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표현을 하면, 자, A6은 첫째 항에 공비가 2로 나왔으니까 2에 n에다가 5를 대입한 거죠. 자, AN은 AR에 n-1이니까 여기다가 뭐예요? 6을 대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자, 그래서 6을 대입하면 공비가 2니까 2의 5제곱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얘를 약분을 하면 A는 얼마가 될까요? A는 바로 5가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간단히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2번 문제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제2항이 5가 되고요. 제2항이 5, 제4항이 45가 될 때, 자, 초항과 공비를 구하세요 라고 됐네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2항과 4항의 값이 나와 있으니까 일반항을 이용해서 우리가 2항하고 4항을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항은 AR이 되는 거 아시죠? AR은 5. 그 다음에 4항은 AR의 세제곱은 45가 되는 거죠. 그쵸? 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등비수열에서
항의 값들이 문제로 주어졌을 때, 항의 값들이 문제로 주어졌을 때는 우리가 일반항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덩식을 만들고 그 두 개의 덩식을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나눗셈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 등비수열에서 항의 값이 주어졌을 때 일반항을 이용해서 뭘 이용한다? 나눗셈을 이용한다. 자, 등차수열에서는 우리가 항의 값이 주어지면 등차수열의 일반항을 이용해서 뭘 한다? 자, 가감법을 이용해서 연립 방정식을 푼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나눗셈을 이용해서 뭘 한다? 첫장 내지는 공비를 구한다. 자, 그래서 이 식을 1식으로 나눌 거예요. 이 식을 1식으로 나누면 A가 사라지고요. 자, R도 하나 사라져서 R 제곱이 되고요. 나누면 9가 되겠죠. 자, 그래서 나누면 R 제곱은 9가 되고요. 자, R은 풀마 3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 잘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공비가 3일 때와 마이너스 3일 때로 나눠 볼 텐데, 공비가 3일 때, 자, 공비가 3일 때는, 자, 여기다가 우리가 대입하면 되겠죠? 자, 여기다 한번 대입해 봅시다. 자, 공비가 여기 3이래요, 3. 자, 3이니까 양변을 3으로 나누면 첫째 항은 3분의 5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네요. 그쵸? 됐죠? 자, 그래서, 첫째 항 구하고 공비도 구해봤죠. 자, 그 다음 공비가 마이너스 3일 때요. 자, 공비가 마이너스 3일 때 마이너스 3을 갖다가 대입하면 첫째 항은 마이너스 3분의 5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네요. 그쵸?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자,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이용해서 주어진 조건을 이용해서 덩식을 만들고 그 덩식을 나눗셈을 이용해서 자, 첫째 항과 공비를 구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에 예제 2번 등비수열이 되는 세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읽어보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등비수열 4, B, 3이 되는 수열, 등비수열이 있는데 그 등비수열에서 실수의 상수 b의 값하고 그 다음에 제6항을 구하라 라고 하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등비수열이 되는 세 수의 합이 26, 그 다음에 곱이 216이 될 때 그 세 수를 구하라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갈로 1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로 1번. 자, 4, B, 3이 등비수열을 이룬다고 되어 있죠. 그쵸? 자, 그래서 등비수열 4, B, 3이 되는 것에 대해서 자, 실수 B의 값 및 제6항을 구하세요. 자, 여기서 우리가 4, B, 3이 문제에서 주어졌어요. 어떻게 주어졌다고? 등비수열이라고 주어졌죠. 등비수열. 자, 등비수열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것은 등비중항이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 어떤 항, B를 4로 나눈 값, 그 다음에 3을 B로 나눈 값이 서로 같은 거죠. 됐나요? 자, 그래서 얘가 공비로 서로 같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리하면 B제곱은 12가 되죠. 됐나요? 자, 그리고 B를 구하면 B는 풀마 2루트 3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여기서 우리가 B값이 두 개가 나왔기 때문에 B가 2루트 3일 때와 B가 마이너스 2루트 3일 때로 나누어서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가 2루트 3일 때는 자, 초항이 4가 되고요. 자, 이거 우리가 일단 적어본 4에다가 B가 2루트 3이 됐죠. 자, 그 다음에 3이 됐어요. 그렇죠? 이렇게 가는 수열이에요. 자, 그렇다면 4에서 2루트 3, 2루트 3에서 3이 된다. 그러면 공비가 2분의 루트 3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공비를 이렇게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6항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자, 초항과 공비를 알고 있으니까 제6항을 구할 수 있겠죠. 6항은 AR의 5제곱. 됐습니까? AR의 5제곱. 자, 그래서 첫째 항과 공비의 5제곱 이렇게 구하면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 얘를 계산하면 8분의 9루트 3이 되겠습니다. 자, 됐나요? 자, 여러분들 충분히 풀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B가 마이너스 2루트 3일 때. 됐죠? 자, 초항이 4고요. 얘도 적어보면 4에다가 마이너스 2루트 3이 되죠. 그쵸? 자, 그 다음에 3이 되죠. 자, 이렇게 가는 수요.
4에서 마이너스 2루트 3, 마이너스 2루트 3에서 3이 되는 녀석에서 공비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쵸? 자, 그래서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 여섯 번째 항을 구하면 첫째 항 4고요. 공비의 5제곱 됐죠. 자, 그래서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8분의 9루트 3이라는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B의 값 및, 자, 이렇게 6항의 값을 구해봤습니다. 잘 정리하시고요. 갈로 2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로 2번 등비 수열이 되는 세수의 합이 26, 곱이 216이 될 때에 그 세수를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풀었던 문제에는 4,B,3이라는 수가, 세수가 등비 수열이 된다는 사실을 문제에서 줬어요. 됐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는 그냥 등비 수열이 되는 세수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등비 중항을 이용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세수가 등비 수열을 이룬다 라고 했을 때, 자, 아까 우리가 개념으로 이렇게 공부했었죠. 자, 이렇게 세수를 이렇게 놓고 푼다. 자, 그래서 세수의 합이 26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세수의 곱이 216이라고 했죠. 됐나요? 자, 이 세수의 곱은 A의 세제곱에다가 R의 세제곱이니까 AR의 세제곱은 6의 세제곱이 됩니다. 자, 그래서 AR이 6이 되는 거죠. 됐나요? 자, 그리고 A는 어떻게 되나요? A는 R분의 6이라고 우리가 나타낼 수 있죠. 자, 이 R분의 6이라고 하는 녀석을, 자, 여기다가 대입을 해줍니다. 여기. 자, 여기다가 대입을 해줘요. 자, 그러면 R분의 6 더하기, 그 다음에 6이고요. 그 다음에 6R이 되겠죠. 갖다가 대입을 하면. 자, 26. 됐나요? 자, 그래서 얘를 갖다가 R을 곱해서 정리를 하면, 양변에 R을 곱해서 정리를 하면, 자, 3R 제곱 마이너스 10R 더하기 3 이퀄 0이 됩니다. 됐나요? 제 인수분해 되죠? 자, 인수분해 하면 3R 마이너스 1하고 R 마이너스 3 이퀄 0이 됩니다. 자, 그래서 R이 3분의 1이거나 R이 3이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래서 R이 3분의 1일 때의 첫째 항은 어떻게 됩니까? R이 3분의 1 여기다 대입하면 되죠? 자, 첫째 항이 18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됐죠? 자, 그래서 첫째 항과 초항과 공비를 구했네요. 그죠?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세수를 구하면, 자, 초항이 18에다가 자, 공비를 곱하면 어떻게 해요? 6이 되고요. 6에다가 또 3분의 1 곱하면 2가 되죠. 자, 그래서 세수 18, 6, 2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요. 자, 공비가 3일 때는 자, 초항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 3 대입하면 되죠. 자, 초항이 2가 되죠. 자, 그래서 2에다가 3을 곱하면 6, 6에다가 3을 곱하면 18. 이렇게 구할 수도 있죠. 그쵸? 자,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갈로 2번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 잘 하시고 그 다음 마지막 문제 하나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3번은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문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개의 수 4, x, y가 그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룬대요. 됐죠? 자, 그 다음에 x, y, 24가 그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룰 때에 x, y를 구하세요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자, 세 수가 등비 수열을 이룬다. 어떻게 구하면 되죠? 자, 가운데 항을 제곱한 거에 양 끝값을 곱한 거와 같다. 이렇게 암기하라고 했죠. 자, 만약 암기가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떤 항을 바로 앞으로 나눈 거는 어떤 항을 바로 앞으로 나눈 것 같다. 그래서 뭡니까? 4분의 x는 자, x분의 y 이렇게 되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x제곱은 4y가 되고요. 자, 얘는 등차 수열이 되니까 자, 등차 수열은 어떤 거예요? y에서 x 뺀 값이랑 24에서 y 뺀 값이랑 같죠. 공차니까. 그쵸? 자, 얘 정리하면 2y는 어떻게 됩니까? x 더하기 24예요. 자, 그래서 얘를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y는 4분의 1x 제곱이죠. 됐나요? 자, 얘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대입을 하죠. 자, 여기 y에다가 대입을 합니다. 자, 대입을 하고 난 다음에 정리를 하면 말이에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8 이퀄 0 이렇게 나옵니다. 됐나요? 자, 인수분해를 하죠.
자, 인수분해하면 x 더하기 6, x 마이너스 8 이퀄 0입니다. 자, 됐나요? 그래서 x가 마이너스 6일 때와 x가 8일 때로 나눠보는데, 자, x가 마이너스 6이 되면, 자, x가 마이너스 6일 때 여기다 대입하면 36이죠? 그럼 y는 9가 되겠네. 그쵸? 됐나요? 자, x가 마이너스 6일 때 y는 9. 자, x가 8입니다. 자, 8에 제곱하면 64죠. 64를 4로 나누면 y는 16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뭐냐면, 우리가 등비 중앙과 등차 중앙을 이용해서 xy 값을 구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오늘 배웠던 내용, 등비 수열이란 무엇이며, 그 다음에 등비 수열의 일반항은 어떻게 구하며, 그 다음에 등비 중앙은 또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놓으셨다가 머릿속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